결혼 15년 차 부부에게 찾아온 위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부부가 겪은 특별한 변화의 이야기인데요. 룸메이트 같다고 할 정도로 냉랭해진 부부 관계, 사라진 잠자리, 서로의 대화와 친밀감 때문에 고민하던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부부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35평 아파트 거실에는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정민호가 들어섰을 때 집안은 고요함 그 자체였죠. 40대 중반의 그는 회사에서 또 한 번의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터였습니다. 여보 왔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김수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미묘한 냉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 15년 차가 되니 이런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응, 오늘도 좀 늦었네.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였지만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게 더 큰 문제였죠. 수정은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반찬들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요즘 들어 표정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민호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더욱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수정이 밥그릇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었어. 민호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듣기에는 그저 성의 없는 대답으로만 들렸죠. 이런 식의 대화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신혼 때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나누곤 했는데 말이에요.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어요. 민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수정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갑작스런 수정의 말에 민호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어요. 뭐가? 이렇게 서로한테 무관심해진 거 말이야. 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도 느끼고 있던 바였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나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진짜 부부가 맞나 싶어. 수정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린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아.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이게 부부야? 민호는 수정의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으로 내뱉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였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결혼 오래된 부부들 다 그렇게 살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대답할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로 지쳐 있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수정은 민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언제부터 잠자리도 안 가졌는지 기억해? 수정의 말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아내가 낯설었거든요. 평소 수정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우린 이미 몇 달째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 아니, 친구보다도 못해. 친구들과는 적어도 속마음을 나누잖아.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물론이고 정서적 교감도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 그런 거 중요해? 민호의 말에 수정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남편이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길 줄은 몰랐거든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린 아직 40대야.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애정이 식었다는 게 문제라고. 수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여자로서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둘 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그런 거 자연스러운 거 아냐? 민호도 나름대로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너무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한 것이었어요. 자연스럽다고? 그럼 우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수정의 질문에 민호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다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을 뿐이었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셨고 수정은 침실에서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수정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의 달콤했던 기억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서 멀어져간 모습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수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민호의 승진과 함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었죠. 거실에서는 민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홀짝이며 아내와의 대화를 되새겨보니 수정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민호 역시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분명히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열정이 식어버린 걸까요?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둘 다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맥주캔을 비우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수정은 이미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규칙적이지 않은 호흡으로 보아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운 민호는 아내와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불과 몇십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의 거리감은 마치 수십 킬로미터처럼 느껴졌죠. 내일 아침에는 또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까? 수정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민호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부부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민호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6시 30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이었지만 어젯밤의 대화 때문인지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정을 살짝 돌아보니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 어젯밤 일을 생각했습니다. 수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 진짜 부부가 맞나 싶어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여보, 커피 타줄까? 부엌에서 들려오는 수정의 목소리에 민호는 화장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응, 고마워. 짧은 대답이었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어젯밤 대화의 여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수정은 커피를 내리면서 속으로 한숨을 쓰였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아침이 되니 또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는 달라졌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늦어질 것 같아? 수정이 커피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질문이었어요. 보통은 그냥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글쎄, 오늘은 일찍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호도 평소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야근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왠지 일찍 집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서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다녀올게. 민호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응, 조심히 가. 수정도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민호가 나간 후 수정은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5평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아니, 크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정은 파트타임으로 근처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친구들의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결혼 기념일 축하 글들. 보는 것만으로도 부러웠어요. 언제부터 자신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다른 부부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수정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편 회사에 도착한 후배 민호도 평소와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어젯밤 수정과의 대화가 생각났거든요. 민호 선배, 오늘 왜 이렇게 멍해 있어요? 같은 팀 후배인 김대성이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그는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는 대충 둘러댔지만 대성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대성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후배에게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대성아,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1년 조금 넘었죠. 왜요?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민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성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얘기를 잘하지 않는 선배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의외였거든요. 네, 물론 행복하죠. 가끔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럼 너희는? 뭐 그런 거. 잘 지내고? 민호가 말끝을 흐리자 대성은 무슨 말인지 대충 눈치챘습니다. 아, 그런 거요? 네, 뭐. 자연스럽게. 대성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민망했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그런 게 없어졌나 싶어서. 민호의 고백에 대성은 놀랐습니다. 선배가 이렇게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 오래되셨는데요? 3년.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그럼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성의 말에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수정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게 아니래. 아내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 같다고 하더라고. 민호의 말에 대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올까 싶어서 두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방법을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함께 갔을 텐데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수정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까? 민호는 자문자답을 반복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 부부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서로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큰 다툼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열정이었을까요? 한편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수정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동작을 설명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조금 다르시네요. 수업이 끝난 후 단골 수강생인 박미영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수정과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였어요. 아, 그래요?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수정은 애써 웃으며 답했지만 미영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좀
미영의 말에 수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쉽게 꺼내기 어려웠거든요. 미영 씨,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요? 12년 됐어요. 왜요? 언니는 남편분과 관계가 어떠세요? 수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영은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뭐 그냥저냥 살죠. 수정 씨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은 어젯밤 민호와 나눈 대화를 미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수정 씨, 그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영의 말에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나도 우리 남편이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결혼 오래되면 다들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직도 해결 못했어. 미영의 솔직한 대답에 수정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들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야. 가끔씩 노력은 하고 있어. 어떤 노력요? 데이트도 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려고 하고. 쉽지 않지만. 미영의 말을 들으며 수정은 자신들도 그런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동참할지는 의문이었어요. 오후 5시 민호는 정말로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최소 2시간은 더 일했을 텐데 오늘은 일찍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일찍 온 것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조금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저녁 뭐 해 먹을까? 뭐든 좋아. 평소라면 이 정도에서 대화가 끝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정아. 응? 우리. 어젯밤 얘기 말인데. 민호의 말에 수정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내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 수정은 민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어젯밤 반응으로는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응.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 민호의 솔직한 말에 수정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최소한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까? 수정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화부터 더 많이 해보자. 좋아. 간단한 약속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오랜만에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선 느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정민호와 김수정 부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노력하려는 의지만큼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왔습니다. 6시 반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여보 왔어라고 말하는 목소리에도 전보다는 활기가 있었죠. 일찍 왔네. 저녁은 좀 이따가 할 거야. 수정이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민호가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 운동해? 나도 같이 해볼까? 민호의 말에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집에서 운동을 한다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요가는 처음이지? 응, 하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 사실 민호는 요가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수정은 민호에게 기본적인 동작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뻣뻣한 민호가 요가 동작을 따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동시에 귀엽기도 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민호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수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밝은 웃음소리였어요.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수정이 민호의 자세를 잡아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둘 사이에 미묘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신체적 접촉이었거든요. 이렇게? 응, 그래. 잘하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민호의 스마트폰이 울리면서 분위기가 깨졌거든요. 여보세요? 아, 부장님. 민호가 전화를 받는 순간 수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회사 일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노트북 좀 확인해 봐야겠어. 지금? 수정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일로 중단되는 게 속상했거든요. 응, 내일 아침에 보고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대. 민호는 정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 정말 급한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시간 정도? 아니면 좀 더? 수정은 한숨을 쉬며 요가 매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 먼저 먹어. 나는 일 끝나고 먹을게.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면 항상 중간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민호의 야근, 수정의 갑작스러운 수업 스케줄, 친척들의 연락 등등. 한 달이 지나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려고 애쓰는 만큼 서로에 대한 실망감만 커져갔어요. 우리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수정이 먼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날도 민호는 회사 회식 때문에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뭐가? 우리가 바뀌려고 하는 거 말이야. 한 달 동안 해봤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수정의 말에 민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수정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 상담 받아보는 거 어때? 상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부 상담 말이야. 우리끼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거 받으면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민호의 걱정에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부부들이 받는데. 그리고 비밀 보장도 되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미영 씨가 알려줬어. 자기도 작년에 받았다고 하더라고. 수정의 말에 민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보기에 미영 부부는 금슬이 좋아 보였거든요. 미영 씨네도? 응.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해.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어떤 상담인데? 부부관계 전문 상담사가 있는 센터가 있어. 거기서 몇 번 만나서 우리 문제가 뭔지 찾아보는 거지. 수정은 이미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었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한 번에 10만 원 정도. 보통 5번에서 10번 정도 받는데. 그럼 100만 원 정도? 그 정도지.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수정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받아볼 만했어요. 그럼 한번 알아보자. 정말? 수정은 민호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런 걸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응.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민호의 대답에 수정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최소한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남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수정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예약이 금방 잡혔어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여보, 상담 예약 잡았어. 언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시간이라서 괜찮지? 목요일? 어디?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센터야.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정도. 민호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어요. 알겠어. 그날 일찍 나올게. 예약을 하고 나니 두 사람 모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변화에 대한 희망도 있었거든요. 상담을 받기까지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서로 관찰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상담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받을지 궁금했거든요.
상담받는다고 친구들한테 말했어? 목요일 아침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안 했어. 너는? 나도. 일단 받아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두 사람 모두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수정과 함께 상담센터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둘 다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떨려? 수정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응, 좀. 너는? 나도. 근데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대기실에는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있었어요. 다른 내담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담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호 김수정님이시죠? 예약 시간이 되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상담을 담당할 박은혜 상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은혜 상담사는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오늘이 첫 상담이니까 긴장되실 거예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었어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게 되셨나요? 박은혜 상담사의 질문에 민호와 수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부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박은혜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는 부부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어진 것 같고. 수정은 말을 이어가다가 민호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도 거의 없어졌어요. 마지막 말은 작은 목소리로 했지만 상담실 안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민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혜 상담사가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어요. 결혼 초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민호가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승진하고 나서 일이 바빠지면서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온 거군요. 박은혜 상담사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최근에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함께 운동도 해보고. 수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계속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고 결국 예전과 비슷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변화를 위해 노력은 하셨지만 지속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은혜 상담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겪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럼 지금 두 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수정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던 그때로. 민호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긴 한데.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태였거든요. 민호의 솔직한 말에 수정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님의 그런 생각이 이해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박은혜 상담사의 말에 두 사람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두 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정님, 남편에 대해 가장 불만인 점은 무엇인가요? 일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생각하고 저와 대화할 때도 딴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요가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수정의 말에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님은 수정님에 대해 어떤 불만이 있으신가요? 불만이라기보다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고 느끼시나요? 시간을 더 내달라고 하고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하고. 그런데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민호의 말에 수정은 조금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박은혜 상담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수정님은 민호님이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주기를 원하시고 민호님은 수정님이 자신의 상황을 더 이해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신체적 친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담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수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몇 년째 그런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네, 저는 그래요. 부부인데 이런 게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의 솔직한 말에 민호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정확히 몰랐거든요. 민호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일도 바쁘고. 민호의 말에 수정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너무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민호가 덧붙인 말에 수정은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좋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것 같네요. 박은혜 상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통의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정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매일 15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은 꺼두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15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당신이 일만 한다가 아니라 당신이 일할 때 나는 외로움을 느껴라는 식으로요. 상담사의 설명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친밀감에 대해서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떻게요? 손잡기, 포옹하기 같은 간단한 스킨십부터 시작해 보세요. 성적인 목적 없이도 서로를 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박은혜 상담사의 조언에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니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데이트를 해보세요. 데이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집 밖에서 만나서 연인처럼 지내보는 거예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데이트를요? 민호가 조금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과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필요한 거죠. 서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상담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상담센터를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첫 상담의 소감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어땠어? 수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우리 문제가 뭔지 명확해진 것 같고. 민호의 대답에 수정은 안도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까? 응. 일단 매일 15분씩 대화하는 거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데이트도? 수정의 말에 민호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네. 설레지 않아? 수정의 말에 민호는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상담사의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15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오랜만에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걸으니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수정이 물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노력할 가치는 있는 것 같고. 민호의 대답에 수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은혜 상담사는 두 사람의 변화에 만족스러워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표정부터가 달라 보여요. 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수정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대화가 늘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어떠세요? 아직은.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수정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요즘 자주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속도가 적당해요. 상담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민호와 김수정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대화하는 습관은 일상이 되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민호의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여보. 응?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수정의 말에 민호는 운동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고마워. 용기 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우리 정말 달라졌네. 수정이 민호의 품에 안겨서 말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5평 아파트 안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어요. 결혼 15년 차에 다시 찾은 사랑, 그것은 첫사랑보다도 더 깊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